한동훈 대표가 저는 내가 어제 정확히 못 찾아봤는데 직무정지가 탄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해석이 지금 와서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하는 1인 받아갖고 하는 거를 구상했는 건지 대통령은 더 이상 배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의 이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면서 가겠다고 하는 그 문제. 아니면 이분이 법을 한 분이니까 이미 좀 빨리 내란죄로 수사받고 우린 그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가 빨리 진행돼서 인심을 구속하는 사태를 상정한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담화를 할 것인지 관심 있게 봤는데 한 1분 남짓 하고 끝났습니다. 이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도 좀 평을 해주시겠습니까? 비상계엄 해제된 다음 날인가요?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지휘부가 대통령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의 반응은 야당의 폭거 때문에 내가 한 거고 난 잘못한 게 없다. 아마 한동훈 대표가 체포조를 왜 보냈느냐 항의를 하니까 그건 아마 포고령 위반 때문에 했을 거고 체포를 진짜로 하려고 그랬으면 방첩사를 보냈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방첩사령관이 그 뒤에 폭로되는 거 보면 움직임이 이제 확인되지 않아 요청한 게 국정원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을 요청했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자진 사퇴, 사임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잘못한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는 와중에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에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으로 결정을 했거나, 왜냐하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해 놓은 상황에서 대표가, 이게 이제 국정원이죠.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정보기관 동원하려고 했다. 이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체포명령 정치인 거 자기도 포함되어 있죠. 그거를,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했다. 이러면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이때 야당은 계엄 2차 계엄은 100%다 이러고 있을 때니까. 그래도 그때는 저는 대부분의 해석은 뭐였냐면 이건 탄핵을 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탄핵을 하겠다는 뜻보다는 탄핵을 안 할 명분을 달라는 걸 대통령한테 최후 통첩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압박카드다. 왜냐하면 사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오세훈 시장 같은 분들은 계엄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한동훈 대표가 초기부터 이건 위헌적 비상계엄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위헌적 비상계엄이면 탄핵해야죠. 당론으로 탄핵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직무배제를 얘기를 하면 직무정지라는 건 탄핵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압박을 한 거고 바로 또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봅시다 이렇게 돼서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이게 나온 게 없고 내 생각을 바꿀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 압박수를 또 올립니다. 그렇게 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대통령 담화가 나왔어요. 대통령 담화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임기까지 포함해서 모든 국정은 정부와 당이 일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임. 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도대체 이렇게 일임하는 게 가능하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만 보면 한동훈 대표가 말한 위헌적 비상계엄, 내란죄 수사받아야 정상적 판단 어려워, 직무정지시켜야, 이거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탄핵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거리 및 사고가 생겼을 때입니다. 하야까지 포함해서. 하야는 아예 논외니까 그렇고. 그러면 거리와 사고가 뭐냐? 헌법 71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경우. 네. 거리라는 거야 잘 알다시피 지난번에
대통령이 뭐 총 맞아 죽었다. 뭐 11.6 같은 게 있고. 사고는 갑자기 뭐 중병에 걸려 수술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거나 인신구속 상태죠. 인신구속 상태. 예. 인신구속 상태는 누가 봐도 이거는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총리한테 대통령 권한이 넘어갈 수 있죠. 사실 지금 저기 헌정사상 인신구속을 이유로 권한대행된 경우는 아직 없죠. 없죠. 그 사고가 없어요. 그거인지에 대한 저기는 아직은 없죠. 그건 헌법학자들이 논의를 할 텐데 네. 지금 이게 보면 국민의힘은 탄핵을 뭐 이게 이유는 뭐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탄핵의 트라우마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부담 때문에 시간 좀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탄핵할 사유가 된다고? 네. 근데 이제 뭐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은 한나라당이 한 거고 예.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제공동체 국정농단이 예. 조금 모호했지만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여당 내에서도 찬성을 한 거라면 이번은 탄핵의 사유가 차고 넘치잖아요. 차고 넘치다. 예, 위헌적이고 내란죄라는 헌법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행정을 군 통제하에 두는 거지 국회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유리창 깨고 들어갔잖아요. 그건 뭐 명백히 쿠데타죠. 그다음에 포고령에도 할 수 없는 건데 정치활동을 금지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포고령은 예전에도 없었다면서요. 그거는 그 옛날에 79년도에 비상계엄 선포가 45년 전에 있을 때도 그건 없어요. 이 모든 정치활동 금지는 언제 됐냐면 5월 17일 날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합대되고 5.18에 광주에서 이제 유혈 충돌이 있고 뭐 그다음에 국보위라는 게 만들어요. 국보위라는 건 초법적 기구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치인들의 그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거든요. 뭐 다 오랫동안 금지돼 있었잖아요. 그 가택연금도 돼 있고 막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건 이제 거의 초법적인 거죠. 그러면 유연적이고 이렇게 해서 탄핵 그런데도 그 당은 어쨌든 탄핵 반대 당론을 지금 해놓은 거고 그래서 이게 증언들이 쭉 쏟아지는 거 보니까 이건 친위 쿠데타고 내란죄적 성격이 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 검찰, 경찰이 동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원래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건 국수본이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우회 전략, 직권남용으로 들어가고 곧바로 지금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김영윤 국방부 장관은 검찰이 좀 편하다고 생각했는지 검찰로 자진 출두했어요. 그래서 인신은 지금 검찰에 구속돼 있고 압수수색은 국수본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수사가 안 되고 옛날엔 이런 수사가 오면 그런 공수처는 다 넘겨라 공수처로 요구하고 했어요. 옛날 같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합수부라는 걸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요. 뭐 검경군 합수부. 근데 지금 이건 좀 따로 하잖아요 지금 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갈 일이 아니고 곧바로 김영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영장 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군 검찰이 검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란죄 피의자로 딱 규정을 했어요. 대통령을. 네. 그러니까 만일에 긴급 체포를 해서 내후에 내란죄와 외환죄는 그 대통령도 그건 수사받고 기소될 수 있죠. 그러니까 긴급 체포를 하면 이거를 직무정지 상태, 그러니까 사고로 봐서 해석을 해서 이거를 이제 총리로 넘기는 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빠를 것 같지. 탄핵이라는 그다음에 제일 정확하고 헌법적인 법적인 거는 그 수사상으로는 인신구속이고 법적으로는 탄핵이고 그다음 나온 해법이 뭐냐? 정치적 해법이 하나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정치적 해법은 뭐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 간에 하는 거는 뭐 야당이 인정할 리가 없고요. 그거는 질서 있는 퇴진을 대통령이 야당에게 총리를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가 아니고 민주당이 지명하는 총리가 들어와서 모든 거를 결재하고 대통령은 딱 형식적인 그 결재만 사인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국내각 구성을 하는데 그 거국내각은 뭐 계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군통수권이 그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그걸 거부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 장관들은 다 민주당이 맡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개원 일정을 발표하고 그 뒤에 다시 대선 일정 발표하고 대통령 사임하고 대선 치르고 중간에 있는 개원 일정은 빼도 되고 개원은 넣을 수 있고 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정치적인 직무정지 해법이죠. 민주당이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 이거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직무정지고 이거는 민주당도 지금 안 받아들일 수 있고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도 안 할 생각이니까 이건 좀 가능성이 낮고 탄핵은 가장 빠른 길이고 합법적이고 헌법적인 절차인데 지금 여당이 지금 그 반대한다 이런 그 당론을 정해놓은 거고 시간을 벌어야겠다. 왜?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줄 수는 없다. 이런 논리고. 그러면 남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수사기관에 의한 인신 구속에 의한 사고로 직무가 넘어가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야당은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시간을 계속 끌 테니까 시간을 버는 국민 직무를 당장 하루도 대통령 자리에 두면 안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도 받고 시간도 벌려는 여당의 그 이해도 맞죠. 다만 야당이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에 관한 문제인데 동의하든 안 하든 지금 탄핵 당론을 부결을 시키고 있으면 그 길을 가는 수밖에 없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은 지금 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인 건데, 어쨌든 직무는 정지될 테고요. 헌법적 방법으로는 탄핵이 될 테고, 형법적 방법으로는 내란죄도 등은, 강제수사, 구속, 그죠? 될 테고, 정치적으로는 그 다음에 총리도 야당 임명하고, 내각도 싹 바뀌고 한 다음에, 퇴진을 얘기하는 거죠.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여당 쪽에서는 여당이 모든 거를 결정하는 당정 협의하여 다 정치를 등을 여러 가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는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야당과는 이거는 합의될 리가 없다. 합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고, 네. 그 초헌법적이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우리가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누구한테 일임할 수 있어요? 이게 국정농단 사건 때 그게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러면 실제로 정치적인 결단인데 총리가 있으니까 총리가 하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지만 외교 안보는 어떡합니까? 군통수권, 앞으로 외교 활동을 할 텐데 탄핵을 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권한대행으로 확실히 총리한테 넘어가면 그 총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니까 외국 정상들도 만날 수 있고 다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안 되잖아요, 그냥. 정치적인 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당정협의를 좀 세게 하는 걸 가지고 위임받았다. 그 당에 일임했다는 게 당이 한동훈 대표를 얘기하는 건지 누굴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얘기가 시끄러워질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오래 못 갈 겁니다.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을 끈다. 지금 탄핵 부결은 뭐냐면 명백히 탄핵 쌓이고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김상우 의원도 대통령을 인정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랬지만 당론이 부결이니까 자기 반대표 던졌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못 쓴 상태인데 이렇게 해갖고 시간을 벌 거면 당내에서 시간을 버는 방법이 있죠. 한동훈 대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건 최고인들이 전체가 다 그만두면 한동훈 대표 체제는 붕괴예요. 자, 붕괴하면 원내대표 사퇴, 당대표 체제 붕괴했지. 그러면 이게 비례로 비상 상황이니까 여기 비상 상태가 정리될 때까지는 그 탄핵 표결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특검은 통과되겠지만 그렇게 시간 끄는 거는 국민의힘이 자해적 시간 끌기는 가능하겠지. 그거 아니고서 시간을 끄는 거는 정적 합의라는 거는 상상을 해보면 이게 그 거국 중립 내각을 가대 민주당 중심으로 우리는 어쨌든 그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받아들일 수 없고 1심 선고법과 2심 이준교사가 긴지재판 2심이 빨리 갈 거니까 그까지 시간 벌어야 된다. 그래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왔다 칩시다. 네. 선거법도 그 1심처럼 유지가 되고 2심 무죄도 유죄로 뒤집어졌다고 칩시다. 대법원 판결 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을 피선거권 박탈하면 정치적으로 역풍 부는 건 둘째로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2심까지 유죄가 되더라도 대법원 판결을 안 하고 대선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정적으로 타협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당에서는 아니 저분은 사실 지금 2심까지
피선거 박탈돼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고 뭐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말이 너무 빠르고 많아요. 그래서 위헌적이다, 직무정지다, 뭐 이렇게 한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우원식 국회의장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지만 위헌적이죠. 대통령권을 대신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소를 시켜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저희 반론이 아니고 지금 나오고 있는 반론은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무슨 소리냐. 2016년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원래 야당 쪽에서 제안했던 게 책임 총리에서 총리에게 다 이리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라고 안 됐고 뭐 있느냐. 두 번째, 그리고 헌법 71조 4고를 조금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저 직무를 할 수 없는 게 누가 봐도 명확한 것 자체를 사고로 해석할 수는 없느냐. 따라서 71조에 따라서 이름이 가능하다라는 근거를 또 반대 논거로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요. 야당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 여당 쪽에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전에 박근혜 때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그냥 탄핵을 하기 전에 대안으로서 먼저 지금 그냥 책임 총리한테 다 일임하십시오. 그럼 탄핵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았었느냐. 그때 이번이라고 못할 거 뭐 있느냐라는 거죠.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건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우선 그때는 의석이 예. 민주당이 123석밖에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123석이고 국민의당이 38석이고 그 새누리당이 122석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을 하려면 현실적으로는 여당의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합류가 없으면 안 될 때이기 때문에 탄핵 얘기를 안 꺼낸 것뿐입니다. 지금은 이미 190석이 넘어 있잖아요. 개혁신당까지 192석 확보에 플러스 알파 몇 개, 8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 탄핵 사유 자체가 그때만 해도요. 국정농단이다 경제공동체다 막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게 탄핵이 되나? 그래갖고 야당에서 요구만 한 게 아니고 친박 중진들도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017년 6월 달에 그만두고 그 전에 이런 절차를 발전이 대통령이 거부했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한번 판결 받아보겠다. 자, 그래서 탄핵으로 간 거고요. 지금은요. 아니 비상계엄이잖아요. 그것도 당대표 입으로 위헌적이라고 얘기했고 수많은 헌법학자들이 이거는 실제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그 국방부 차관이 나와서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사태 아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할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을 했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친위 쿠데타 아닙니까? 내란죄 성립이고 그런 상태에서 그거는 뭐 탄핵으로 가는 게 맞는데 아까 그 직무정지라는 얘기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를 갖다 주관적으로 지금이 정상적 판단할 수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헌법에 아주 좁게 해석해서 명백히 거리됐거나 탄핵됐거나 아니면 명백한 사고. 예. 그거 아니면 안 되죠. 그거 아니고 어떻게 누가 이 헌법적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매 목요일에 항상 보고하고 매주 목요일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토요일에 표결하는 거를 반복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로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회분할까요? 아니 첫 번째가 어렵지 이제 그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들어가서 왜 부결시키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대통령이 밤새 금요일에 토요일 날 넘어가는 밤새 조율해 갖고 대통령 담화가 나왔는데 그것이 아마 들어가서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시키는 조건으로 모든 걸 내려놓겠다 이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합의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은 이걸 매번 들어가서 그건 제적의 3분의 1은 탄핵이지만 특검법은 출석의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막으려면 매번 들어갔다가 반대표도 나와요. 못하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수사는 가더라도 네. 이미 이게 나머지 지금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이 아니라 당에 대한 수사까지 번질 거예요. 그게 당은 왜냐면 명태균 이슈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게 전부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대혼란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특검법 못 막을 것 같고, 탄핵은요, 글쎄요, 첫 번째가 어렵지, 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내란죄로 이제 체포가 되면 대통령이 이제 직무정지가 돼 있는 상태니까 적어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지 않게는 했다라는 정도, 사실상 법적 탄핵은 아니지만 정치적 탄핵을 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을 기다리겠지만, 그거는 검찰이나 경찰이 결정할 문제니까.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 손으로 피를 묻히기보다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71조의 사고 상황이 되는 걸 더 바랄 수 있겠네요. 근데 금요일 아침에 직무정지 얘기가 나왔을 때 기자들이 물어요. 네. 직무정지가 탄핵에 찬성한 거냐 그럴 때 한동훈 대표가 내가 어제 정확히 못 찾아봤는데 직무정지가 탄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 그러니까 그때 해석이 네. 지금 와서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처럼 지금처럼 하는 1인 받아갖고 하는 거를 구상했는 건지 대통령은 더 이상 배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의 이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면서 가겠다고 하는 그 문제. 아니면 이분이 법을 한 분이니까 이미 좀 빨리 내란죄로 수사받고 우린 그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가 빨리 진행돼서 인심을 구속하는 사태를 상정한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일 수가 있겠네요. 예, 지금 와서 보면. 예.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는 대부분이 탄핵 찬성으로 돌았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어차피 곧 사고라는 상황이, 구속이라는 상황이 어차피 발생한다.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 없다. 피 묻힐 필요 없다라는 거는 이미 피를 묻힌 거라고 봐야죠.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어쨌든 시간을 벌려고 지금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인 것 같은데 직무정지 시켜놓으면 시간은 좀 벌겠죠. 그런데 지금 이선 후퇴라는 것이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지 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내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석들 다 사의 표명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임명해야 되잖아요. 누가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의는 지금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장관만 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도 지금 권한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냥 가는 거죠. 그럼 그 사의 표명한 여러 수석들, 실장들도 그럼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네요? 그건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대통령이 이선 후퇴한다고 했는데 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사권을 발동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도 안 될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야 국무총리가 대통령 인사도 할 거 아닙니까? 네. 권한대행은 다 할 수 있겠죠.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사에서 장관급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거를 임명할 수 있느냐 그 얘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헌재가 지금 6명 아닙니까? 네. 6명인데 그때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한교안 권한대행이 한 명 임명하려고 했었는데 그 한 명이 나갔거든요. 나중에 탄핵 때 8명이 했잖아요. 9명이 못하고. 그때도 6명 이상이면 되니까요. 6명 이상이 찬성이면 되고 네. 그다음에 개의 정족수가 7명이니까 그때 됐잖아요. 다만 지금 헌재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대통령이 추천 3명하고 대법원장 3명하고 국회가 3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빠진 사람이 대통령 몫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냐. 지금 탄핵대행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냐.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지금은 3명이 다 국회 몫이 빠져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3명이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으로 올라오면 이걸 거부할 명분은 없죠. 그러면 9명 채워서 하겠죠. 정족수 네. 9명 탄핵이 채우는 된다면 거는 네.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탄핵이 그렇다면요. 여당 입장에서 어차피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엔드 플러스 탄핵에 버금가게 우리나라가 혼돈을
딱 시간을 정해서 하야 일자, 퇴진 일자를 정한다면은 뭐 탄핵이 갖고 올 여러 가지 혼돈을 줄이면서 원하는 건 그림은 야당이 원하는 그림은 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걸 야당이 동의 안 하잖아요,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을 동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외에는 지금 야당은 지금 동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이런 상황. 아니, 국민의 동의는요? 국민의 동의.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탄핵하고 하는 동안 우리 얼마나 시끄럽고 온갖 가짜 뉴스와. 아니, 그건 매일 국민의힘과 보수층의 주장이고, 예, 그 여론은, 그러니까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탄핵에 찬성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딱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 퇴진 일정을 밝혀라. 언제까지 퇴진한다. 예. 그러면 나는 탄핵에 반대하지만 그 일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찬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 이 상황은 국민들도 동의하고 야당도 동의하는 어느 정도 그 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현재는 압도적으로 탄핵이 높은 거예요. 그걸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근데 혼란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로치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정책 타협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길을 봉쇄하지 않는다는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합의라는 건 1심은 나왔고 2심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냥 대선에 들어가는 일정을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대법원장은 633, 그러니까 3개월 내에 하라고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물론 컨센서스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직무 수행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만 물러나야 된다. 대신 이재명 대표 재판 중이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뭐 정치적으로야 이재명 대표가 나는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을 국민이 받아들이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할 수 있지만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책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질서 있는 퇴진 거국 내각이라는 건 야당 내에 굉장한 의견이 모여서 이대로 너무 국가적으로 혼란을 주니까 우리가 총리를 추천하고 해서 국정을 당분 맡고 대통령을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를 만들어 놓고 개헌을 하고 대선 치르자 이러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하겠냐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개헌은 탄핵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내년 중반기 전에 퇴진을 합니다. 퇴진을 할 거고요. 그 전에 그러나 이거 소동을 줄이기 위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탄핵 찬성을 안 하는 분 퇴진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받겠습니다라는 걸 약속을 하면은 한 상태에서 탄핵 안에 계속 부결을 하거나 아니면 참석을 안 할 경우에는 결국 탄핵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이미 이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 안 했으니까. 그 8명을 막아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막아낸다고 보면 시간이 해를 넘겨요. 그렇게 가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탄핵이 점점 쉽지 않은데 그럼 바깥에서 시위는 격화되고 물리적 충돌도 있을 수 있고. 퇴진을 약속했는데도요. 이미 약속했습니다. 그건 국민의힘에 그걸 뭐 안 믿겠죠. 그걸 누가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재판 시간도 다가오면 저기도 시간에 쫓기고 그러면 그때 이제 합의된 어떤 질서 있는 퇴진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 가면 야당도 궁지에 좀 물려야.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생각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시간을 벌고 그렇게 가야 될 텐데 탄핵을 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가야 되고 그 누군가는 대개는 친한계 인사일 가능성이 좀 있고 그거는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정책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럴 거면 말을 그렇게 빨리 처음부터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적이다, 직무정지시켜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너무 앞서갔죠. 그러니까 본인 체포에 대한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지 화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말이 빨랐잖아요. 당론은 바로 그 직전에 탄핵 반대다라고 해놨는데 대표가 직무정지시켜야 된다고 한 거고 그걸 깨를 낸다고 내봐야 한덕수 총리하고 둘이 사람이 만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당정협의는 되지만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임을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받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다고 그것이 그러니까 당장 한동훈 대표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한동훈 대표로부터 나오냐 대통령 직무 배제도 시키고 심지어 의원도 아닌데 그럼 그건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